그럼 여기에 곱하는 평당가가 큰 지역이 그 지역이 더 사업성이 잘 나온다는, 반대로 330 빼기 180은 늘어난 용적률 150. 이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더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썸네일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에요. 요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가 오늘 된 거고요. 요 내용이 지금부터 향후 오랜 기간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108곳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최대 용적률도 올라갔고요. 안전진단은 사실상 면제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요것과 더불어서 오늘 6가지 내용만 숙지하시면 되는데요. 그 6가지가 요겁니다. 빠르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노후 계획 도시의 정의를 내렸어요. 이 노후 계획 도시의 노후는 20년을 말했고요. 면적은 100만 제곱 이상인 지역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근데 요번에요, 요 조성 사업의 종류와 요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택지 개발 사업과 같이 공공이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했고요. 단일 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는 당연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추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택지가 있는데 요 택지가 100만 제곱은 안 돼. 100만 제곱은 안 되는데 여기에 연접하거나 인접한 택지, 기존 원도심, 놀고 있는 땅, 요걸 요렇게 합쳐서 100만 제곱이 넘어간다면 노후 계획 도시에 포함해 주겠다. 여기서 이 노후 계획 도시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요걸 령으로 명문화한 거고요. 요 기준에 맞춰 보니까 기존에는 51개였던 지역이 최대 108개 지역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우리 김초희 디자이너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요거를 우리 김초희 기자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많이 보셔야 될 거니까 어떤 분들은 외워야 될 내용이고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셔야 될 내용이기도 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지도는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택지 정보 지도 서비스라는 거고요. 택지 정보 지도 서비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 요걸 클릭하면 요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찾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계지구다. 그럼 여기다가 중계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중계가 나와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 지구 중계지구, 이 지구 중계지구, 그리고 또 클릭하면 요거에 대한 지구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요거 잘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어요. 요건. 우리가 1번으로 본 거는 노후 계획 도시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선 그은 데는 이제 노후 계획 도시가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요만큼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A단지, B단지, C단지, D단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통합적으로 개발하겠다. 요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앞으로는 노후 계획 도시에서 요 통합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거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특별 정비구역이에요. 요걸 4가지 유형으로 나눴고요. 일단 주거단지 정비형.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통합으로 개발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한 거예요. 원칙으로. 요거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이렇게 통합이고, 요 중심지구는 여기 있겠죠. 여기 있고 이 옆에 있는 아파트는 역세권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역세권의 기준을 잡은 거고요. 요 기준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밑이에요, 밑. 그리고 상업지구나 업무지구로 고밀 복합 개발하는 구역이라면 중심지구 정비용으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아까 108개 지역이었나요? 이 108개 지역에서 가장 고밀로 개발될 포인트적인 지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반 시설이나 광역 교통 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구역을 시설 정비형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주 단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주 단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구역도 이주 대책 지원형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형으로 특별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 정비 구역 중에서요,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시범단지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노정법이 단기간 2-3년 안에 끝낼 일이 아니고요.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선도지구로 지정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긴 하거든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단지들은 너무 좋은 거고요. 아무래도 일본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 이게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2번, 3번, 4번 이렇게 개발 못 하고 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장기간 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선도지구가 될 요 1번 지구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걸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여기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잡았어요. 기준을. 요게 세부 내용이라고는 써 있지만 좀 포괄적인 것 같고요. 그래도 요 기준을 바탕으로요. 지자체별 구체적으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배점이나 평가 절차들을 마련해서요. 요거를 상반기 중에 공개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참여도 5점, 노후도 및 주민 불편 5점, 5점, 5점씩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점수가 높은 데를 먼저 선도지구로 지정해 줄 가능성이 크고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래요. 법 자체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니까 뭐 노후 됐겠죠. 그리고 주민들 불편하실 거고요.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하겠죠. 뭐 계획이니까. 그리고 뭐 선도지구니까 당연히 주요 거점일 가능성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일 가능성이 크고. 하여튼 여기는 쭉 읽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같아요. 요거 주민 참여도. 이거 뭐 다른 점수들이 아무리 높아봐야 주민 참여도가 낮으면 이거 어떻게 끌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지구니만큼 빠르게 일단 정부나 지정권자 입장에서도 요 선도지구를 빨리 만들어서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니까,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주민 참여도 요게 중요할 거고요.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준비된 단지부터 들어와 뭐 이런 꼴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만약에 요게 공개가 됐는데, 상반기 중 단지들이 공개가 됐는데 사람들이 우물쭈물한다.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요때 제가 바로 찾아올게요. 자, 다음은 4번으로 건축 규제 완화. 이것도 중요하잖아. 요게 생각하자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건축물의 종류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눠서 또 세분화해서 1종, 2종, 3종, 준주거 뭐 이렇게 세분화하던 걸 이제 여기서는 퉁쳐서 규제하겠다는 거고요. 건폐율은 이거잖아요. 만약에 내 땅이 있다. 여기에 만약에 요만큼의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이 땅 면적의 반이야. 50%야. 그러면 건폐율이 50%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국계법에서는 준주거 지역의 이 건폐율이 70%거든요. 그러니까 70%가 최대 상한인데 요거를 조례로 60%를 낮췄는데 60%로 낮췄는데 이제 이거 안 낮추고 70%를 다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같다면 건물이 좀 더 빡빡해진다는 거예요. 빡빡해진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게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우리가 준주거 지역 용적률이 500%잖아요. 최대. 여기에 1.5배니까 1.5배는 이제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올려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원래 우리 아파트 용적률이 190이었다면 560%나 올라가는 거예요. 560%. 와, 이거는 이거 설명 한번 드려야겠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만약에 면적을 통합이니까 이렇게 통합을 해볼까요? 이렇게 학교를 뭐 빼고, 그럼 이게 몇이야? 32만 6,811 곱하기 0.302는 그럼 여기 9만 8천 평쯤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용적률을 750은 좀 너무했고 500으로 잡아볼까? 500 곱하기 5는 그럼 연면적을 49만 4,301평을 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33평 아파트를 뽑으면 14,978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범 삼성이 한 1,700세대 정도 되고, 여기 한양이 2,400세대 정도 되니까 이걸 더하면 4,100세대잖아요. 물론 세부적인 평수를 넣어서 계산할 땐 또 다르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30평대로 쭉 뽑으면 10,000세대나 더 뽑을 수 있다는, 10,000세대.
자, 대충 그렇고 어쨌든 주거 지역 500개 150까지 완화는 750까지 완화해 주는 단지도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만.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6번에 공공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요거 비율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제 위에부터 읽고 다시 내려올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 대지 경계선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동 간격.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인접 대지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동을 말하는 건데 이 동이 있고 옆 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준일 때 기존에는 요 동과 동과의 거리를 요게 높이니까 요게 높이니까 요 h가 만약에 50m라면 여기는 0.5h 그러니까 50의 반 25m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건축법은 요걸 0.5h로 규정하는 거를 요걸 0.8h로 강화를 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는 25m만 띄워도 되는 걸 25m만 띄면 되는 거를 58이 40m를 띄웠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걸 다시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으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25m만 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동 간격이 더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이 있는데 세대당 2제곱미터의 녹지를 추가하기로 한 걸 요걸 이제 적용을 안 하겠다. 그리고 요 주거단지 공밀 개발에 따른 주거 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다시 제시할 예정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 안전진단 면제 완화 기준이에요. 자,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 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노후 계획 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해서 통합 정비를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칙적인 통합 재건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의 공공기여 비율 위에서 용적률을 이렇게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용적률을 올려준 건 혜택이라고 말씀드렸고 혜택을 준 만큼 일정 부분 공공에 쏟아 부어라.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요걸 좀 알아야겠더라고. 여기를 이렇게 구간별로 나눴더라고요. 1구간, 2구간 나눠서 자 1구간은 현재 용적률 그러니까 현재 용적률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 아파트 현재 용적률이 180%라고 치고 기준 용적률 이 노후 계획 도시별로 기준 용적률을 기준으로 구간을 이렇게 나누겠다는 건데 요 노후 계획 도시별 기준 용적률이 뭐냐면 뭐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 용량의 확충 계획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뭐 얼마나 잘 고려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려해서 예를 들면 이 분당 신도시의 현재 평균 용적률이 180이면 요걸 향후 전체적인 평균 용적률은 300% 정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용적률이 요 정도 이렇게 평균 용적률이 되잖아요. 분당이 184인데 요거를 예를 들면 뭐 300으로 만들겠다. 뭐 일산이 169인데 예를 들면 뭐 320으로 만들겠다. 뭐 요런 거를 정한다는 거고 그게 노후 계획 도시별 기준 용적률이에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까지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갔잖아요. 요 1구간은 10에서 40%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례로 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15, 50은 예시로 써놓은 거고요. 요 10에서 40 중에서 만약에 15로 정해졌다. 그럼 요 지역은 1구간이 15% 공공기여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2구간은 기준 용적률에서 이게 특별 정비 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330%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만큼이 30%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40에서 70%의 범위를 조례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공공기여 산출 예시를 보니까 기준 용적률 300 요거요. 우리 단지 용적률이 180 요거요. 요 도시에서 특별 정비계획 결정 용적률이 330으로 올랐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총 150% 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산수예요. 180 더하기 150은 330. 반대로 330 빼기 180은 늘어난 용적률 150. 저는 산수가 제일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늘어난 구간의 15%, 여기서 늘어난 구간의 50%, 그래서 요 33%를 공공기여 비율로 잡는 거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만약 여기가 326 811 곱하기 0.302는
요렇게 통합이 돼서 98,000평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용적률 33%면 연면적이 32,623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연면적이. 그럼 여기가 평당 4천만 잡아도 1.3조예요. 1조 3천억.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거보다 줄어들겠지만 대충 계산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대충이라도 계산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4천을 곱했잖아요. 4천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평당가가 높아야 똑같은 조건에서 A란 지역이 있고 B란 지역이 있는데 똑같은 조건 또는 비슷한 조건에서 용적률을 요만큼씩 올려줬어.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 곱하는 평당가가 큰 지역이 그 지역이 더 사업성이 잘 나온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대해서 요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부정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기반시설 확충 문제 때문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리고 단지간 형평성 문제도 많이 거론되죠. 뭐 이게 전체적인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건은 속도일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걸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조급할 거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여유롭게 가격 빠질 때 잘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 각자 현명하게 잘 선택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모쪼록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지메달이었습니다.